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오늘 S&P 500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황 이야기도 할 텐데, 그리고 오늘 우리 코스피가 S&P 500과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유사한 이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장중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좀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던 12월 결산법인의 상장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잖아요. 일단 소팅했던 형식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가 20 이상인 종목들, 여기에 플러스 영업이익까지도 20 이상인 종목들을 골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이제 1순위로 하나 올려드렸고, 이게 종목 개수가 한 30개 후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한 ROE와 영업이익을 좀 낮춰서 올려드린 게 한 70개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 100개 정도라고 보면 1순위, 2순위 나누긴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기준에 이제 속하는 이런 종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0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100개 정도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만큼 주식 중에서 아주 그래도 실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추스려서 이렇게 말씀을 카페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종목 중에는 여기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실적이 좋으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도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맞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적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에 조금 더 맞추고, 유동성 그리고 혹은 어떤 수급의 논리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종목에 대한 관점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카페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실적이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시장이 쭉 우상향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시장이 쫙 우상향하고 할 때가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좋은 시장을 만나면 상승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나중에 진짜로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매출 증가율들이 높은 실적이 좋은 애들이 확실히 탄력이 강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하락할 때 분명히 주가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시장이 좋을 때 실적이 좋은 애들도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다면 어느 정도 눌림 혹은 어느 정도 조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시장이 반등하면 아주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시장이 반등을 해도 빠지고 나서 횡보하거나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개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이 종목 안에서 고르고 골라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개라는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상장사들의 5%도 안 되는 좋은 회사들을 가지고 골라서 매매하기도 버거운데 한 2,900개의 실적이 얘보다 좀 안 좋은 애들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률의 절대적인 어떤 무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당연히 사람들마다 매매 타이밍이나 어떤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회원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릴게요. 꼭 좋은 회사의 어떤 관심 종목 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적정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카페에 이제 두 가지를 올렸죠.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한 100개 정도의 종목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과 어떤 차트가 좀 괜찮은, 대신에 이 실적은 과거 실적인 거잖아요.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이니까. 근데 요 아래 것은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을, 그리고 그것 안에서도 어떤 좀 변곡에 온 정도의 종목들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 종목의 개수가 한 31개 정도 되는데요. 좀 참고하시고, 다만 이것을 사실 좀 매우 좀 우려하면서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좋다고 하는 종목이 다 맞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나의 범위를 넘어서 막 사버리면 이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매매 원칙이나 어떤 기준에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종목에 대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현재 오늘 이 종목을 만약에 뭐 메디톡스가 아주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저는 저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의 생각도 참고해서 뭐 매매에 좀 이렇게 활용하신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관심 종목, 그러니까 종목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어차피 그 분기마다 실적을 이 정산이 되면 그래서 추스러서 올리긴 하나, 이때마다 항상 드는 것이 많이 사는 분들이 계셔서 회원분들 중에 그것은 좀 걱정되거든요. 근데 오래 하신 회원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는데 하면 다 사버리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을 때는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매수할 때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10종목을 이렇게 나열하고 여기 비중 몇 프로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가끔 깜빡하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어떤 뭐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떤 연락을. 그럴 경우에 그 다음 날에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 했던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한 9,700원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제보다 싸니까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뭐냐면 이때의 어떤 시장 상황과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때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쭉 이렇게 어떤 상승을 해서 툭 올라와서 이때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싸졌으니까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매수와 그 다음날의 가격, 이 분위기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조금 놓쳤다라고 하면 매수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종목을 내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고 이게 매매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은 저희가 11종목이죠. 11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종목은 시장에 어떤 좀 우려나 이따가 시황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딱 이제 세팅을 해놨죠. 딱 걸어놔서 이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6종목 저기 12종목이죠. 예. 어, 그러니까 7종목, 나머지 7종목은 서서히 시장 상황에 맞게끔 리스크 관리를 더 들어가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0%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100이 아니니까요. 100%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뭐 한 60% 정도, 한 40%, 그러니까 주식 6, 뭐 현금 40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좀 놓치거나 한 분들이 주식 비중이 좀 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기가 힘들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여기 종목이 교체될 때 신규 매수가 나오는 종목들을 뭐 매수하기까지 조금 기다리시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가 이 종목 이외에도 매수를 하기 좋은 종목들을 좀 올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매수 얼마 이렇게 적진 않았어요. 뭐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뭐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어감을 좀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아닌 종목에 매매를 했다면 매도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카페에 올리던지 혹은 물어보시는 것도 회사로 연락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마치 조금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질문이 많아서 일단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 사이에 좀 신기했던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해외 지수 S&P 500을 좀 볼게요. 잠시만요. 좀 보면 이렇게 좀 키워서 봐보면 뭐 S&P 500을 일단 보면 이게 순서대로 뭐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그 신고가이자 전고점인 이 가격 구간에 상당히 근접했고 그 근처에 가서 조금 뭔가 이렇게 눈치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요 언저리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 내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좀 의미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어떤 그 저항 구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상승이라면. 근데 두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가기 전에 바로 빠질 수도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자주 설명드렸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헤드앤숄더와 같은 이런 우려들, 전고점에 대한 어떠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장은 반드시 타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니 현장에 있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니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가장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왜냐하면 연준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어떤 유동성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큰 거품이 하나 생길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한번 크게 거품이 나오는 것, 그 이후에는 아주 큰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연준의 스탠스의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 전고점을 좀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아직 무언가 선명한 듯하게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를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까지 조금 늘었지만 상승의 어떤 느낌의 거래량은 아니었고요. 지수상으로는 분명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0.2% 오른 것으로 상승 마감은 했지만 이 소간의 내용을 보면 과도 거래의 느낌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기분 나쁜 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예상과 예측들을 기대 를 따로 하고 실제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 지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고수가 아닌 사람들, 이런 하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꺾이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저희는 좀 팔려고 노력은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척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S&P 500을 우려하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는 있으나, 만약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꺾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분명 지수는 상승했으나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올리고 카페에다도 이게 했지만 빅스 지수는 오히려 이게 상승했거든요. 이게 반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 낮은 수준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좀 긴장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장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공포의 어떤 이런 벽을 타고 상승한다고 하죠. 공포의 벽을 타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 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지수의 방향성을 기준 삼아서 시장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이건 내버리지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거래량도 늘고 했는데 장 후반에 가서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전고점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수상으로는 한 2300포인트 정도 되는 이 공간까지도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2300에서 2400 정도 이 사이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도 당장의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느낌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이런 매물의 어떤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보면 코스피 지수의 어떤 PER의 어떤 평균을 좀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코스피 PER의 평균은 한 10이었어요. 10 정도. 10배 정도였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 코스피의 PER이 10.54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PER이 배. 그 말은 평균 PER이 9.9배인데 그것을 넘어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어떠한 평균값이 있다면 PER이 이렇게 움직였겠죠.
근데 이 평균을 일단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다면 그때부터 이 평균, 이 상단의 어떤 평균값까지 테스트 하러는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PER이 과거에서부터 보면 7배 정도의 숫자 근처까지 오면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방어됐던 모습이고, 우리 시장 최근에도 7.9배까지 PER이 강하게 빠졌었고 그 이후로 반등은 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PER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것은 EPS와 뭐 어떤 PER의 관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EPS라는 것은 실적이고 어떤 시장의 어떤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시장의 어떤 관심, 시장. 그럴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관계로 보면 EPS가 올라가든 PER이 올라가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PER은 움직이지 않고 EPS는 움직이지 않고 PER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PER의 평균, 과거의 어떤 평균 요 정도라고 하면 이 평균 상단 정도까지 만약에 오려면 PER만 올라서는 안 되고요. EPS가 같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것이 아직은 그렇게 뭐 확 좋습니다.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현장에 계시는 어떤 뭐 이렇게 반도체 쪽의 분들도 오늘도 뭐 한 번 통화하긴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무튼 1, 2분기 쪽에 IT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는다. 다만 하반기 정도의 하반기 정도는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보면 시장에서는 1분기가 바닥이었을 것이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좀 기대되긴 하는데 2분기는 그래도 1분기보다는 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빠지고 있던 반도체의 어떤 시장이 실적들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 때 조금 올라줬을 때 분명히 과거에 비하면 엄청 안 좋은 실적이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는 이러한 기저효과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미리 선반영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면,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낸 것이라면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하지만 상승하기에는 전반적인 EPS가 좀 부족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현재 코스피가 한 뭐 2200 정도인데 2300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220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 거고, 다만 어떤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는 이런 것이죠. 뭐 주가가 이 정도 오는 게 정상이고 이 정도 오는 게 정상이야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거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 PER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상단 PER까지 순간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한 2300에서 400 정도, 2350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발표로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바닥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가 한참을 빠졌다가 다시 이제는 올라갔고, 누적이 이번 연도에 들어서 누적 그 금액이 5조를 넘었으니까요. 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좋아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그죠? 이 빨간색 선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려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음, 그럼에도 많이 그 주가에 비해 수급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요 수급을 보면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피가 수급이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차트 역시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양 시장과의 약간의 이런 차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상당히 시장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뭐냐면 분명히 시장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기준, 표준 혹은 뭐 어떤 벤치마크라고 하는 S&P 500의 우려감에 있는데 이 우려감이 유동성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분명히 PER은 상당히 빨리 올라왔고 평균 PER을 넘어섰으니까요. 평균 PER이 9.9배인데 10.5배로 넘어왔고 근데 실적은 아직 어떤 뾰족한 무언가는 나오지 않는데 왜 수급이 빠지지 않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2분기까지도 이런 식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아직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수급의 방향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 저희의 이런 예측, 예상, 이런 소설 시나리오들은 아주 그냥 작은 부분인 것이고, 시장의 지수와 시장의 수급을 믿고, 일단은 추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렇게 마디가 바뀌는 2200, 2300 이런 구간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해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바닥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하려고 하니 실적이 좀 약하고 글로벌 시장도 조금 약하고 그렇죠. 글로벌 시장도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예요. 솔직한 이야기는 오를 것도 같고 내릴 것도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말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사실 지금의 시황의 어떠한 견해들보다는 지수와 수급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수 그 자체와 순수한 그 수급의 방향을 보고 변동성은 조금 무시하는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매매하기 전에는 한 번씩 좀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원분들이랑 좀 통화를 좀 많이 하는데요. 통화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고 항상 저희 걱정 먼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 컨디션 요즘에 어떠냐? 몸은 안 아프냐? 뭐 퇴근 왜 안 했냐?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큰 형처럼 혹은 부모님처럼 이렇게 챙겨 주실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떤 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회원분들과 통화하면서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어떤 그러니까 회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너의 어떤 그 컨디션, 너의 어떤 시장의 견해대로 그냥 편하게 매수매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회원분들의 어떤 입장을 다 고려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이제 한 배를 탔고 평생 같이 주식을 하기로 한 입장에서 최소한 도움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심은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통화하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회원분 중에서 이제 뭐 이게 시장에서 이게 소매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한테서 한번 맛있는 과일을 한번 얻어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강하게 거래량까지 실으면서 이렇게 가는 와중에도 오히려 경계심이 들고 의심이 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있는 그대로를 믿자,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고 더욱이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종목들 선별해 드린 것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고 같이 상의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